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은 말씀드린 대로 10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호모 사피엔스이기도 하지만 호모 파는 사람? 세일즈맨. 호모 세일즈맨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서비스든 어떤 상품이든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책은 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처음에는 좀 세일즈맨을 위한 책인가?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읽어보니까 파는 사람. 무언가를 소개하고 무언가를 더 영업이 잘 되게 부응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통찰이 담긴 책이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을 쓴 저자는 독일인이에요. 네. 근데 유튜브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독일하면 괴테 그런 작가님들의 책은 즐겨 읽고 많이 들어왔지만 독일분의 영업 전략을 마케팅 이런 세일즈 전략을 읽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분은 되게 독일인으로서는 영업이나 마케팅, 판매, 고객 유치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디어크 크로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네. 올해의 트레이너, 올해의 강연자, 올해의 톱 컨설턴트 등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시고요. 그리고 디어크 크로이터의 공격적 영업 전략 팟캐스트는 100만 구독자를 넘겼다고 해요. 네, 저희랑 거의 유사한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팀 페리스인가요? 그 4시간의 저자. 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그분도 굉장히 이제 자기계발 분야에서 유명한 팟캐스터이기도 한데 이분도 독일에서는 꽤나 많은 팬을 거닌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은 10가지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독일인인 저자를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 못하고 저희끼리 한번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머는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들었는데 네.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서평하자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은 제대로 된 세일즈는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심오한 분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다.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지를 시작으로 고객 유형에 따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판단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전통적인 영업 방식을 탈피하여 효과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또 영업사원의 성향에 따라 일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가지치기 하는 방법들처럼 경영자를 위한 노하우도 담겨 있다. 책을 읽고 나면 세일즈에 실패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반대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부분은 보통의 실용서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세일즈 방법도 달라야 한다며 그것을 농부와 사냥꾼에 비유하여 설명해 준 부분이 좋았다. 영업사원, 판매사원뿐만 아니라 내가 고객에게 무언가를 파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자영업자, 온라인 도소매업 또 혹은 강사 같은 지식 판매자 같은 경우에도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을 책이다. 판매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판매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판매하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싶은 책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빠숑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진짜 물건을 들고 파시는 분들을 세일즈맨이라고 하는데 방문 판매 이런 그런 느낌이 강하죠. 네. 이게 책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책을 읽을까라고 좀 살짝 진짜 의심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세일즈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노출해야 되고 어떤 쪽을 좀 집중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을까라는 좀 기대하면서 읽었었는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고 풍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세일즈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체에 다니게 되면은 영업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업 부서만 세일즈맨이냐? 아니죠. 지원 부서도 세일즈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 부서는 누구한테 세일즈를 하냐? 영업 부서들한테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관하게 되면은 아마 이 책의 대상 독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으로 아마 이 책에 나온 10가지 성공 전략들을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높을 책이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그렇게 좀 읽었습니다, 저도. 네. 저도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법칙이 1년 동안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내년도 이 정도보다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다독다독도 지금 뚜렷한 목표를 저희끼리 공유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공감과 더 좋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같이 목표를 정해봅시다. 근데 기존과는 다르게 정말 대단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파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고전적이다. 세일즈의 고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은 거의 다 사도 인플루언서의 그런 물건을 사고 또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일즈맨과 내가 되게 접촉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어쩌면 되게 크고 중요한 건 사람에 의해서 좀 샀구나. 부동산이나 차나 학습지 같은 거 선생님들도 막 이렇게 영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되게 중요한 물건들은 아직도 세일즈의 영역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모든 것이 전자나 온라인으로 대체되어도 이 아래에 있는 정신 있잖아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 그런 디테일한 되게 전략이 이분이 굉장히 마케팅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마케팅에 관한 책이라면 세상의 모든 책을 뭐 다 읽었다 싶을 정도로 오랜 시간 이렇게 해왔던 분이고 되게 저돌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성공한 사람이라서 그런 법칙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잘 녹아 있었고 뭐 성공의 법칙도 되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약간 삶에 대한 얘기도 많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모든 것이 전자로 넘어가도 이 안에는 기본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을 부르는 극한의 영업 법칙은 말씀드린 대로 10가지입니다. 네, 어떤 법칙인가요, 드리머님? 네, 총 10가지가 있는데. 네네. 네, 첫 번째 원칙은 상상력 극대화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목표 설정을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어중간한 목표 말고 목표를 크게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부제목이 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네요. 네. 목표를 더 크게 잡아도 된다. 그런 얘기 같네요. 진짜. 잠재 시장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제2 원칙은 무조건적인 봉사의 원칙이란 제목인데요. 고객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마인드부터 자세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제3 원칙은 역피라미드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에 좀 구태의연했던 영업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어떤 영업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제4 원칙은 철저한 극기의 원칙입니다. 게을러지지 마라. 만족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뭐 최소 목표, 최대 목표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제5원칙은 가장 긴 지렛대의 원칙입니다. 제목에서는 살짝 어떤 내용일지 좀 떠올리기가 어려울 텐데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가장 긴 지렛대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6원칙은 가장 잘 맞는 툴의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사냥꾼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부에 가까운 성향인지 사냥꾼에 가까운 성향인지 파악하고 적절하게 이제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7원칙은 고통에 초연하기 원칙입니다. 네, 고객들은 수시로 거절하고 거절하는 게 당연하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8원칙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기 원칙입니다. 좀 경영자들한테 유익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가지치기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9원칙은 정신적 방화의 원칙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고객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서 경쟁자의 상품엔 장점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나중에 나의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뭔가 씨앗을 심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챕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10원칙은 강력한 감정의 원칙입니다. 네. 때로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감정을 잘 지켜보고 살펴보고 감정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10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다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전반부 5원칙 정도까지는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읽다 보면은 일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막 서성거리거나 막 코드 어디 있어요? 코드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부팅이면 안 되지? 부팅이면 안 되지? 막 이런 이 자리 어디 있더라? 막 이런 거. 이런 허둥거림조차도 없는 그런 것들을 하라. 막 이런 되게 세세한 지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일 잘하는 법, 이렇게 뭔가 정신을 딱 차리고 되게 일 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책이었어요. 네. 일단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부자가 되려면 세일즈를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보면은 그 자동차 판매 왕 그런 분들 보면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험 왕도 그렇고. 저기 나오죠. 네, 그래서 사실 보험 막 하라고 막 왜 엄마의 뭐 아는 분의 또 아는 분이 얘기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그분을 위한 정말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어쨌든 보험은 들긴 들어야 하니까 되게 잘 이끌어 주시는 분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의 비결은 뭘까? 이 책에 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왕의 비결은 뭘까? 판매왕의 비결.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된다고 사장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상상력 극대화의 원칙인데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실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매출 목표를 좀 크게 잡아라. 보통 이렇게 1년에 내가 연봉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가면 만족할까요? 일반인들이. 대략 물가 상승분보다 조금 더 올랐으면 하겠죠. 6, 네. 7%? 그 정도 협상할 때 그 정도 기준으로 아마 했던 것 같고 네. 보통 물가 상승률 한 2, 3% 생각하면 그래도 한 3% 올랐으니까 됐지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목표를 크게 잡아라. 연봉은 그래도 100%는 올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좀 달려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책을 읽다 보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안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 계속 다독다독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루틴하게 해왔는데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모두가 다 자기만의 컴포트 존에서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다그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더 잘해라. 더 할 수 있는데 왜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항상성이라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 효과라는 얘기가 여기는 나오는데 네. 자기가 편안한 온도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고 또 그 레드킨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별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더 열심히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여기서 더 열심히 살고 여기서 더 열심히 사는데 사실 그걸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확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영업 목표 같은 것도 나는 사실 뭐 1년에 한 달에 10개 정도밖에 못 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가 만약에 200개를 판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뭔가 생각의 지평이 확 넓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고객도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 고객, B1 고객, B2 고객, C 고객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많이 팔아주는 고객, 단골. 네. 그런 사람이 A 고객이 될 거고 B1 고객은 한 번 샀는데 이제 더 살 일이 별로 없는 고객. 예를 들어 막 이태리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사러 가면 집을 한번 세팅을 했는데 계속 살 일은 없잖아요. 이런 분이 B1 고객이에요. B2 고객, 현재 매출은 작지만 시장 잠재력이 큰 고객. 그리고 C 고객은 매출도 작고 잠재력도 작은 고객. 근데 이거를 다 버리거나 다 뭐 엄청 같은 그 시간을 분배해서 안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그 고객들을 일단 분류를 잘 하고 분류하는 방법은 이따가 나옵니다. 네. 그 A 고객과 B 고객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나에게 정말 매출을 가져다 줄 고객에게만 좀 많이 집중을 해라. 그리고 좀 C 고객은 시간이 남으면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냉정한 말이죠. 왜 우리가 화분 같은 거 놓을 때 돌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A 고객은 되게 큰 돌이고 B 고객부터 C 고객까지는 점점 작은 돌이라고 했을 때 큰 돌, 자갈, 모래. 보통은 이제 뭐 물이 잘 빠지게 하려면 다르게 하는데 큰 돌을 놓고 거기에 작은 돌을 놓고 그 다음 돌을 넣으면 이렇게 빼곡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화분에 꽉꽉 채울 수 있죠. 그런데 작은 돌을 촘촘히 놓고 그 위에 이제 큰 돌 넣으려면 이렇게 위로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둬라. 다 할 수 있다. 근데 다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사실 좋은데 인간은 누구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용량을 초과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용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A 고객부터 챙겨라. 똘똘하게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보통 고객 등급 나오잖아요. 맞아요. VIP, VVIP 그래서 뭐 골드도 있고 뭐 실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적용이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정말 많이 나오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한 백화점이 한 100개 조금 안 되게 있는데 압도적인 1등이 신세계 강남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세계 강남점에서 아마 유럽 등급대로 아마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 신세계 강남점 다음이 그 롯데백화점 그 명동 본점인데 원래 롯데백화점 명동점 본점이 훨씬 더 매출이 많았다가 그때는 보면 거의 그냥 불특정 대다수로 영업을 뛰던 시절인 거예요. 규모의 경제로. 근데 이렇게 좀 고객 등급 나눠서 우선순위로 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바뀐 다음에 이게 백화점 매출들이 이렇게 완전히 나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A급 고객이 많은 강남권에 가장 그 가까운 매장 중에서 제일 매장이 컸던 신세계 강남점의 매출이 역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기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이야기한 그 고객의 우선순위가 기업에선 대부분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같기도 해요. 보면 그렇죠? 뭐 그냥 단적으로 최근에 생각나는 게 뭐 게임 같은 경우도 게임 회사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핵과금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게임도 업데이트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소가금 유저들 또는 무가금 유저들은 거의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서 다 당연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유형별로 좀 고객을 좀 달리 관리해야 된다.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소리이기도 한데 A 고객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잘 듣고 그 요구에 맞춰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B2 고객입니다. 아직 내가 크게 뭔가 매출을 일으켜주진 않았지만 잠재력이 있는 고객들이죠. 이분들한테는 뭔가 내가 제안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아니면 상품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B1 고객인데요. 이분들은 이미 한번 크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가 구매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 잘 확신이 없는 상태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
네. 그리고 마지막 시고객은 이분들한테는 그냥 팔 수 있으면 좋다. 네, 팔 수 있으면 좋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라.